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9%, 그리고 코스닥은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팔았고, 또 그리고 시장 전체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장,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장만 나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오늘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왜 우리 시장만 하락을 했는가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중국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저렇게 오른 것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렇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올랐죠. 그런데 이게 중국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 얼마나 중국이 좋지 않으면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 상황에 금리를 갖다가 내려서 시중에 다시 돈을 푼단 말이냐,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 경기 좋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가지고 봉쇄되는 이렇게 도시가 늘어난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 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국과 무역 거래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 수출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했던 거는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는 미국의 긴축 우려입니다. 오늘 이번에 JP 모건 CEO 이분이 엄청난 말을 해붙습니다. 올해 미국이 최대 한 7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분도 엄청난 말을 해붙습니다. 아직 금리 한번 올리려고 하면은 한 방에 0.5포인트씩 이렇게 빵빵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준금리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제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이분이 올렸죠.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빵빵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빵빵빵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버텨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경제 체질이 괜찮으면, 물론 우리 취약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나 그러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하지만 경제 체질은 괜찮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도 그나마 이렇게 국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체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개박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터키 기준금리를 이래 보면은 터키가 예전에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동안은 국가가, 터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평온하게 잘 발전했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급변동하죠.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렸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보면은, 물론 대통령이 연임 장기 집권 하려고 해서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 의사와 반대되면은 잘라붙다, 이래서 4번이나 잘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경제 상황과 좀 다르게 이렇게 단시간에 급격하게 내리긴 내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내리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잖아요. 저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월급이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떤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확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 월급은 그대로 받아도 금리를 저렇게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살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또 경제 체질과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체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36%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터키 국민들이 갑자기 물건이 폭등하니까 돈값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사고 난리 치기고 있답니다. 바로 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체질, 사람으로 치면 체력이 좋지 않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장난치면 이런 꼬라지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 터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인플레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터키, 브라질 뭐 기사에 언급이 되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계는 인플레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난리 나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본이 탄탄하고 경제에 대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 해도 괜찮아요. 잘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기준금리가 장난을 치게 되면은 나라 개판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플레 때문에 난리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상황입니다. 일본도 돈을 엄청나게 최근에 풀었습니다. 아베 때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또 인구 구조에 따라서 또 그런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고령 사회에 이렇게 진입을 했죠. 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푼다 한들 이분들이 돈을 갖다가 다 싸잡아 매고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적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일 더 싸게 살 건데 오늘 왜 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젊은 층조차도 소비를 갖다가 하지 않는, 일본은 이 터키나 브라질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와 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경제 체질이 그렇게 보면은 인구 구조 때문에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터키도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 브라질도 좋지 않다. 어쨌든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이 금리를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은 어떻게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박살나게 돼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스러운 게 체력은 참 좋기 때문에 뭐 약점이라면 어떤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계에서 어떤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면은 돈 가지고 아무리 장난들 치봐도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국민들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평온하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부터 다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합니다. 경제가 체력이 좋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외부적으로 뭐 해도 그냥 안 돼요. 돈같이 떨어지고 사람들 묵고 살기 어려우면 그냥 나가서 범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이전에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서 돈으로 뭐 살 게 없으면 훔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기업들 역시 국민들이 도와주는 만큼 또 돈을 벌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좀 나눠줄 줄도 알고 또 복지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서로 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일방이 뭐 잘 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무게중심으로 따진다면 기업이 한 50%에서 한 51%는 안 되겠나. 정확하게 반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무게중심을 기업 성장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이래 팔아붙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또 그리고 많이 팔았죠. 오늘은 관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0종목이 됩니다. 뭐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PI 첨단 소재는 지금 들어갈 요런 지표가 떴죠. 탐욕 지표가 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중간합니다. 시간이 좀 한참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한번 바라볼 만합니다. 요거는 어떤 지표 의존이 좀 지금 현재 변곡점 지표로는 의존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 요렇게 오랜 기간 주가가 횡보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기술적 지표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요렇게 오랜 기간 횡보한 거 좋다고 해서 이제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이 좀 지지됐다라고 보고 오른다 생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은 갑작스럽게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은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그래서 횡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 지표가 빵이고 어중간한 것들은 모험을 하기보다는 놔두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랐겠지만,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뜰 때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건 아닙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걸 가지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만큼 올랐죠. 자,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그분은 주식을 접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텍도 지금 참 어중간하죠. 자, BH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죠. 물론 이때 매수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좀 끊어먹고 좀 주가가 조정되면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든가, 아니면 계속 들고 가든가, 아니면 신규로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싶으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어중간하죠. 그리고 원익 IPS도 어중간합니다. 컴투스도 지금 요거는 좀 더 떨어져 보면 요건 좀 기다려 볼만 합니다. 이미 이런 시기들은 지났고, 그죠? 이런 시기들은 지났고, 좀 더 떨어지다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연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연구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조심해야 될 그런 종목들만 나왔습니다. 성원산업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화전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G2R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튼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달러가 그동안 신흥국들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달러들이 여기 미국이라면 미국으로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에 지극히 FM대로 대응을 하고 있죠. 바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달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가 FM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내려버리고, 일본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노인들이 돈을 도대체 쓰지를 않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돈을 푼다 그러면 사실 중국도 돈을 풀고,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좀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고맙다,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갖다가 때리치기 뿌야 된다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 자석은 정신 상태가 걸러 묵은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이종의 인격자라고 봐야 됩니까? 기업 죽으라 하면서 맨날 밖에 나와서 기업 쌩 욕을 하면서 나는 주식 투자로 돈 벌어야지.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진 않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부여한 어떤 주식 가치가 올라서 돈을 버는 거고, 또 기업들이 잘 되면 성장을 하면 국가도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하는 일이 모두 다 불법이다, 이렇게 또 구중해서 보면은 그것도 안 되죠. 기업이 어떻게 맨날 불법만 합니까?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해요. 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엄청난 그 발견을 했더라고요. CPU를 갖다가 어떻게 통하지 않고 메모리로 통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진짜 국제 표준으로 되게 되면은 컴퓨터 관련해서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나고, 또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과학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기업의 안 좋은 점만 너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이 되지 않았나.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평가를 해줘야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긍정적인 것은 잘 나오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늘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고, 잘 못하는 것만 계속 내보내니까 기업이 사회 악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기업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터키 꼬라지 나는 거죠. 그냥 브라질 꼬라지 나고, 경제 체질이 허약한 가운데 돈 가지고 장난치면은 그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석유 가지고 하다가 석유 믿고 장난질 치다가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나라 개판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업이 그나마 이래 잘 나가기 때문에 기업을 믿고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가 이런 정책을 펴도 기업이 안 죽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었다, 나라 개판 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잘 되도록 응원하는 게 좋겠고, 이왕 또 기업도 이렇게 기업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돈을 벌면 사회에 좀 환원도 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튼 여러 가지 어떤 돈 가지고 정치인들은 장난을 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근간은 경제입니다.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어떻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 가지고 백날 장난질 치고 정치 가지고 장난질 치면 나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잘 되도록 그런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